안녕하십니까, 주공입니다. 오늘은 날이 너무 더워서 차 안에서 잠깐 루어 운용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필드로 좀 가려고 하는데, 지금이 한 2시 반 정도 됐어요. 근데 외부 온도가 37도 정도 찍히네요. 일단은 두 가지 웜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하나는 TK 트위스터 주니어, 그 다음에 하나는 엄청 유명한 웜이죠, OSP사의 드라이브 스틱 4.5인치 짜리를 가지고 이 두 개를 어떻게 운용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고소온기 때 쓰는 루어들이 드라이브 스틱 4.5인치랑 그 다음에 요거 TK 트위스터 주니어 사이즈랑 이 두 가지를 최고로 많이 쓰는데, 일단 왜 그러냐면, 보통 제가 수로 폭이 짧은 둔봉이라든지 그런 곳을 주로 다니기 때문에 건너편에 공략을 할 때 자연스러운 어프로치, 그러니까 만약에 갈대가 이런 곳에 서 있다고 하면 조금 가까운 곳에 던져서 수면 위에 떠 있거나, 아니면 스트럭처 앞에 안쪽에 붙어 있는 그런, 여기 만약에 이쪽이 부들밭이라고 하면 부들밭 앞쪽에 던져서 자연스럽게 침투하는 이런 거를 좋아해서 이 백슬라이딩 세팅을 주로 많이 쓰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오른쪽 편에 부유물이 있다, 아니면 갈대에 걸렸다 라고 가정하에 보면 텍사스 리그다 그러고 하면, 텍사스 리그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사선 폴링이 아니라 커브 폴링이 아니라 요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수직으로 움직이면서 어필을 한다고 보면, 이 백슬라이딩 같은 경우에는 장애물에 걸렸을 때 요런 식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커브 폴을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랜덤성이 있어요. 이게 쭉쭉쭉 한 3번 같은 곳을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도 걸려있는 곳이 위치가 바뀐다거나 하면 얘가 요렇게 갈 수도 있고 요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필력이 좀 좋다 이런 생각을 해서 건너편에 공략할 때나, 아니면 발 앞에 수초를, 장애물을 공략할 때 요렇게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커브 폴이, 그리고 같은 곳에서 오래 보여줄 수 있는 자연스러움, 그 다음에 폴링 속도, 이런 것들이 강력한 무기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TK 트위스터 주니어 사이즈는 바늘 같은 경우에는 3호 바늘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TK 트위스터 같은 경우에는 4호 바늘이 좀 적정한 것 같습니다. 무게나 크기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요렇게 대물을 노리고 싶거나, 아니면 비거리가 조금 더 필요한 상태다고 하면 요거 무게가 좀 나가고, 일반 TK 트위스터가 좋고, 그 다음에 가까운 거리에서 조금 더 느리게, 그리고 좀 자연스러운 폴링으로 베스를 잡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주니어 사이즈를 쓰시면 될 것 같네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폴링 액션 이 엄청 좋더라고요. 이게 약간 롤링을, 여기 전면에서 보시면 요런 식으로 요렇게 까딱까딱 떨어지면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롤링 액션을 하더라고요. 커브에서 청태가 많거나 부유물이 많아서 걸려 나오는 찌꺼기가 많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 노신 거를 쓸 때는 드라이브 스틱 4.5인치를 씁니다. 부유물 회피력이 좋아서 많이 안 걸려 나옵니다. 그리고 요 투톤을 쓰는 이유는, 등은 웬만하면 어두운 계열, 배 쪽은 조금 흰색 계열, 이게 어둡고 흰색, 이 투톤을 쓰는 이유가, 이게 폴링을 할 때 아까 제가 이렇게 롤링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떨어지는데, 좌우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떨어져요. 요렇게 하면서 꼬리도 이렇게 들리고, 요렇게 떨어지는데, 요렇게 하면서 떨어지는데, 이제 떨어질 때 이 롤링 액션을 하면 여기 흰색 까만색이 있으면 이게 명멸 효과가 있어요.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 이게 또 베스한테 강력하게 또 어필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맑은 물에서는 웬만하면 이렇게 위아래 투톤, 그리고 해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금박이, 이제 반짝이가 안에 좀 들어가 있는 요런 루어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 리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액션이 이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엄청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리깅을 하실 때, 저 같은 경우 3호 바늘 낄 때는 한 칸 반 정도, 이게 점이 2개 있으면 한, 둘, 3개 있는데, 한 칸 지나서 2칸 가운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앞에를 숨긴 다음에 이렇게 리깅을 합니다. 그리고 바늘은 이 등 바늘 꽂을 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웬만하면 일자로 노출되지 않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일자 형식이 나오게끔 전면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시겠죠? 그러면 등이 올 고자야 돼요. 이게 등에서 봤을 때 이게 약간 오른쪽으로 휘어 있다 그러면 저킹 엑셀 주면 이게 오른쪽으로 계속 휩니다. 그래서 이 등을 보고 바늘을 잡고 등을 보고 만약에 오른쪽으로 휘었다 그러면 오른쪽 액션을 줄 수 있는 그런 커브를 노릴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리깅을 하시면 보통 처음에 하시면 이렇게 바늘을 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괜찮긴 한데 액션 주는데 좋게 잘 나와요. 근데 이게 이렇게 돼 버리면 요렇게 하면 아마 블루길이 땡기거나 아니면 짜치가 땡기거나 더킹을 주거나 하면 이게 등이 터져 버려요. 내구력이 약해 가지고. 저 같은 경우 리깅을 할 때도 바늘을 이렇게 위로 돌출시키지 않고 안쪽에서 몸 안에서 요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숨기는 편입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내구성을 가지고 있고 커버를 돌출하고 나올 때도 부들밭에도 이렇게 만약에 들어갔다 그러면 라인을 당기면 타고 나오면서 아니면 이렇게 나오면서 이 훅이 오픈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챕이 손실률이 높아져요. 뭐 소프트 저크베이트라 그래가지고 이 저킹을 빵빵빵 주시는데 하드베이트 쓰실 때처럼 그렇게 주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입질을 많이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막 하드베이트 쓰실 때처럼 이렇게 빵빵이 아마 100%라고 하시면 이거 할 때는 20%에서 30% 툭툭 툭툭 폴링 할 때 입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위로 올려서 자연스러운 폴링, 위로 올려서 자연스러운 폴링,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의 장점은 얘 같은 경우는 폴링이랑 저킹,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주 무기인 것 같아요. 이 노싱커는 운용할 때 제일 강력한 무기가 느린 폴링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어필력이 저는 이 노싱커 리그의 최대의 강점이자 최대의 어필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황에 맞춰 가지고 뭐 투톤이든 단색깔이든 뭐 반짝이가 있든 없든 상황에 맞춰서 운용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다니는 곳이 맑은 물이다 그러면 조금 밝은 계통, 이렇게 밝은 계통의 루어를 쓰고, 그 다음에 투톤 위아래가 어느 정도 구분이 있고 등이 까만색, 배가 하얀색, 이런 식으로 그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하셔갖고 운용을 하시면 좀 더 한 마리라도 더 잡을 수 있는, 아니면 한 번이라도 바이트를 더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좀 너무 두서없이 막 이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TK 트위스터랑 4.5인치 도라이버 스틱을 써서 오늘 한번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일단 지금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고 있는데 시간은 6시 20분이에요 아직도 날이 밝기 때문에 아마 커버 속을 노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나 포인트 상황을 보고 빠릿빠릿하게 돌아보면서 운용을 한번 해볼게요. 거미줄이 많아서 자 어프로치에 신경을 좀 쓰면서 건너편이 다 커버가 좋아 보이죠. 발 앞이랑. 자, 발 앞에부터 이제 조금 까만색으로, 좀 더 까만색으로. 물색이 많이 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진한 색으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있는데 한 번 더 털어봐. 와, 바로 때리고 도망갔어. 가물치야? 뭐야? 가만히 있어봐. 야, 그래도 인사를 하고 와야지 임마. 아휴 씨. 일단 빨리 놔주겠습니다. 가물치 형이. 야, 오래간만에 릴리즈 영상 찍겠네요. 잘 가라. 고맙다. 손을 좀 씻어야겠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좀 조심히 천천히. 발 앞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들어가서 발 앞에부터 먼저. 포인트가 되게 좋아 보이네요. 여기는 왔어. 좋았어. 나이스. 방금은 롤스키핑으로 탁 집어넣자마자 움직임이 보여가지고 살짝 끌어내는데 바로 와서 때려주네요. 예, 한 20 후반 정도 돼 보입니다. 예, 나이스. 좋아, 한 마리 잡았으니까 바로 이동. 자, 이 포인트는 또 어떤 녀석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커버가 아주 잘 형성되어 있네요. 자, 여기는 발 앞에부터. 아, 멋진 녀석 하나 남았다. 이 녀석은 저기 마름 보이는 거를 탑을 이렇게 좀 파장을 일으키면서 긁어 오다가 마름 딱 끝나는 지점에서 폴링 딱 시키니까 쫙 하고 가져갔어요. 예. 색깔이 주요했던 걸까요? 아니면 시간이 피딩 타임이라 그런 걸까요? 방금 운용했던 형식으로 해서 마름 밭을 한번 운용을 해봐야 되겠다. 가물치였나? 많이 뜯겼네. 여기 입에 들어갔다 나오긴 한 것 같은데. 감지 마라. 역시 똑같은 형식으로. 나이스. 이제 한 30 조금 넘을 것 같네요. 아따, 이제 베스 같은 베스 나와줍니다. 이 녀석은 아까 TK 트위스터 주니어처럼 이 마름을 쫙 끌고 오다가 폴링 하면서 팍 받아볼 것 같습니다. 예, 건강한 베스네요. 깔끔합니다. 예, 재밌네. 이것도 날이 약간 어두워지고 물색도 많이 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진한 색, 어두운 색으로 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긁어 오다가 폴링. 어느 정도 폴링을 했으면 저킹. 그래도 반응하는 녀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왔어. 간다. 간다. 와, 또 크다 크다. 나이스 나이스. 와, 야, 이런 녀석이 숨어 있었어. 예. 우와, 부러지겠다. 이야, 역시. 이야, 와, 꿀떡 삼켰어요. 우와, 한 마리 나와줍니다. 덩어리. 예. 좋아. 방금은 조금 바닥 쪽에서 먹어줬단 말이야. 폴링을 조금 시켜봐야 되겠어. 시끄럽노. 간다. 나와라. 있는 것 같은데. 어휴씨. 나왔다. 있냐? 달려있냐? 아, 있습니다. 이야, 3자 한 마리 더. 예. 드라이버 스틱 4.5인치 폴링에 나왔습니다. 3자 뺐습니다. 예. 에이, 짜치. 전체 작을 것 같더라. 예. 짜치 한 마리 더 있습니다. 예. 자, 건너편 가서 피딩 보고 마무리. 자, 여기도 아까 전에 한 마리가 저기 부들밭 커버 안에 있었어요. 왔어. 간다. 가요. 여튼간에 한 마리 나왔습니다. 예. 바라페는 이걸로. 간다. 넣자마자 가요. 넣자마자 또 한 마리. 네, 넣자마자 한 마리. 가나? 오, 쉐이키. 이거 흔들었는데 가나? 나와봤어. 있는데.
목살 났어. 예, 한 마리 다시. 자, 옆으로 이동해서. 여기는 아무도 안 다니나 보다. 길이 없다. 모기가 달라붙어서 안 되겠다. 자, 오늘은 여기가 마지막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얘보다 드라이브 스틱이 좀 더 유효하겠네. 뭐지? 뭐가 달려 있는 것 같은데. 물고 있었어. 나이스. 삼자가 한 마리 물고 있었네요. 중충 스위밍. 예, 3자 정도 되겠대요. 아, 오늘 멋지네요. 예민할 때는 자연스러운 그런 어필력이 좀 더 효과적인 것 같아서 오늘은 로싱크리그를 사용해서 낚시를 해봤는데, 아마 제가 하는 게 다 100% 맞다 이런 건 아니라서 어느 정도 상황에 맞게끔 쓰시면 이런 고수온기고 배수기간에도 손맛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어떻게 운용을 하면 좀 더 좋은지를 가지고 좀 낚시를 해봤는데, 확실히 뭐 제가 노싱크리그를 거의 올해 내내 썼죠. 4월달부터 계속 지금 노싱크리그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 채비는 꼭 노싱크리그를 들고 다니긴 해요. 뭐 도라이브 쉐드라든지 도라이브 스틱 아니면 뭐 백슬라이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TK 트위스터 이런 로드를 사용을 하는데,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운용만 잘 하신다면 폭발적인 마리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프리리그나 다운샷 이런 리그도 좋지만 노싱크리그 수심이 얕고 고여있고 부유물이 덮여있는 이런 곳에서도 얼마든지 노싱크리그로도 손맛을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그 점 명심하시고 올해 가기 전에 노싱크리그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부족한 영상이라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좀 더 알차고 재미난 그런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초광 이야기였습니다.